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한 처녀가 겁을 집어먹은 듯이 두리번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소피아 세면노브나 마르멜라 도바였다. 지금 보니 그녀는 초라하리만큼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어리고 앳된 소녀로서 몸가짐이 겸손하고 예의 발랐으나 두려운 표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마치 어린애 모양 머뭇거리더니 곧 되돌아가려고 했다. 아, 당신이군요. 당신이 오실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어서 앉으십시오. 아마 당신은... 저 방해가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적당히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부탁드리기를 내일 장례식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해서. 아침에 미사가 있습니다. 미트로 파니에스키 성당에서. 그 후에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준비한 간단한 식사라도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어머니의 부탁입니다. 소냐는 말을 더듬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될 수 있는 대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도 역시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나를 위해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소냐는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또다시 겁먹은 눈으로 힐끗 두 여인을 보고는 얼른 눈을 내리깔아버렸다. 라스콜리니코프의 파리한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다. 그는 마치 온몸에 경련이라도 일으킨 듯이 떨렸고 두 눈은 불타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메르멜라도프 씨, 어제 말발굽에 치인 그 불행한 사람의 따님입니다. 그는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플리헤리아는 소냐를 힐끗 보고는 미간을 약간 찌푸렸다. 드네치카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련한 처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스럽다는 듯이 살펴보았다. 오늘 댁에서는 일이 잘 처리되었습니까? 시끄러운 일은 없었나요? 가령 경찰에서라든지. 아니요, 모두 끝났습니다. 사망 원인이 너무나 뻔한 일이라 별로 귀찮은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화를 내서. 무슨 일로? 시체를 언제까지나 집에 놔두느냐고. 날씨가 더워서 냄새가 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식 때 묘지로 가져다가 내일까지 교회에 맡겨둘까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는 그것을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이군요. 어머니는 당신이 내일 교회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추도식에도 들러주십사고요. 어머니는 추도식도 하실 작정입니까? 네, 그저 간단한 식사를. 어머니는 특히 어제 도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당신이 아니었으면 장례도 치르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갑자기 그녀의 입술과 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급히 눈을 내리깔고 꾹 참고 견디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몹시 마르고 야윈, 창백한 데다가 별로 윤곽이 고르지 않은 코와 턱이 뾰족해 보였다. 푸른 눈이 투명하고 맑아서 얼굴 표정이 더할 수 없이 선량하고 순진해 보였다. 그녀는 18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보다 훨씬 어린 소녀 같아 보였다. 당신은 어제 우리에게 가지신 돈을 전부 털어놓으셨어요. 소녀는 방안을 둘러보며 빠른 어조로 속삭이듯 말하고는 또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입술과 턱이 또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까부터 라스콜리니코프의 가난한 살림에 감동되어 있었으므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왔던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두네치카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플리헤리아는 상냥한 눈으로 소냐를 바라보았다. 로자, 그럼 이따가 다 함께 식사하기로 하자. 두네치카, 우린 이만 가자. 그리고 로자, 너도 조금 산책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누워서 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너라. 예, 가고 말고요. 그는 일어서면서 황급히 대답했다. 플리헤리아는 모두에게 인사한 후 소냐에게도 인사하려 했으나 어쩐지 그것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얼른 방을 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두네치카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를 따라 소냐의 곁을 스쳐가면서 정성이 담긴 공손한 인사를 했다. 소냐는 놀라고 당황하여 몹시 허둥대며 답례를 했다. 자기의 존재를 잊지 않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 오히려 그녀에겐 거북하고 괴롭게 느껴졌는지 그녀의 헬스칸 얼굴에는 경련이 일기까지 했다. 두냐, 그럼 잘 가거라. 문간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외쳤다. 자, 손을 내줘. 아니, 금방 악수하시고도 잊었어요? 수줍은 듯 상냥하게 오빠 쪽으로 돌아서면서 두냐는 대답했다. 한 번 더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누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두네치카는 방긋 미소 지어 보이고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재빨리 손을 빼고 어머니의 뒤를 쫓아갔다. 왜 그런지 그녀 역시 행복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자, 됐어. 주여, 죽은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더 살 것을 용납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방에 돌아오자 맑게 갠 눈으로 그는 소냐를 보면서 말했다. 소냐는 벼란간 명랑해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그녀를 주시했다. 마르멜라도프가 살아있을 때 들려준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순간 완전히 그의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럼 어머니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전하겠습니다. 소냐가 일어섰다. 잠깐만요. 소피아 세면노브나. 라주미힌, 자네는 알고 있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말일세. 알다마다 친척인걸. 그건 또 왜 묻나? 어제 자네들이 얘기하던 그 살인사건을 그가 취급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가 전당 잡힌 사람들을 조사하는 모양인데 실은 나도 거기 잡힌 게 있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건 내가 이리로 떠나올 때 누이가 기념으로 준 반지와 아버지의 은시계야. 다 해서 6루블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내겐 아주 귀중한 물건이지. 아까 두네치카의 시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그걸 보여달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었네. 아버지의 유일한 유물이거든. 만약 그것이 없어지면 어머닌 병이 나고 말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보다 오히려 포르피리에게 직접 교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겠어. 두고 보게. 식사 때 어머니가 꼭 얘기를 꺼낼 테니 말이야. 경찰엔 가서 뭘 하나? 직접 포르피리한테 가야지. 라주미히는 웬일인지 매우 흥분해서 외쳤다. 거참 유쾌한 일이군. 공연히 꾸물거릴 필요는 없네. 곧 가보세. 매우 가까운 곳이야. 아마 집에 있을 거야. 좋아, 가세. 그 사람도 자네와 알게 되는 것을 상당히 기뻐할 거야. 내가 자네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지. 바로 어제도 말이야. 자, 가세. 그럼 자네는 그 노파를 알고 있었나? 참 재미있게 되어가는데. 소피아 세면노브나, 이 사람은 내 친구 라주미힌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지요.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문을 나갔다. 문을 잠그지 않나? 라주미힌이 물었다. 한 번도 잠가본 일이 없다네.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 대문 앞에 멈춰섰다. 당신은 오른쪽이죠, 소피아 세면노브나.
그런데 당신은 내 하숙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어제 폴야에게 주소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폴야, 그래요. 그 앤 당신의 동생이죠? 네. 당신 이야기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땐 성함도 몰랐지만. 어제 당신 성함을 들었으므로 오늘 라스콜리니코프 씨 댁이 어디냐고 물었답니다. 당신이 하숙 생활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지요. 그럼 저는 어머니한테 실례하겠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종종 걸음으로 이들과 헤어져 갔다. 라주미히는 포르피리에게 가면서 전에 없이 흥분해 있었다. 참 잘된 일이야. 잘됐어. 나도 기쁘다네. 나는 자네가 그 노파한테 전당을 잡힌 줄은 몰랐다네. 그건 오래된 일인가? 언제냐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에 잠기면서 걸음을 멈췄다. 죽기 사흘 전이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물건을 되찾으러 가는 건 아닐세. 그래. 그래서였구나. 그때 자네가 무슨 반지니 끈이니 하고 헛소리를 했던 모양이 말이야. 이제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군. 그런데 지금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만나고 말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나를 사귀고 싶어 하지?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야. 내가 자주 자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는 자네가 법과에 다니다가 사정상 졸업을 못하고 있다니까 참 안 되었다고 한 적이 있다네. 그래서 나는 결론을 지었다네. 즉 이런 일이 모두 원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어제도 자메토프가 모두들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모두 엉터리야. 자넨 무얼 그리 변명하나? 이제 나는 그런 말들이 실증이 나네. 좋아 알았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야. 그렇다면 말하지 말게.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힌에 대해서 혐오를 느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굴어야지. 저 회색 건물이야. 라주미힌이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내가 저 마귀할멈 집에 가서 피에 대해 물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들어가는 즉시 이것부터 우선 알아내야 한다. 상대방 표정으로 읽어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알아내고야 말 테다. 그런데 여보게, 나는 오늘 아침부터 자네가 몹시 흥분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안 그런가? 내가 왜 흥분해? 난 전혀 흥분하지 않았는데. 라주미히는 움찔했다. 아니야, 빤히 나타나 보였어. 아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평소 때와는 달랐어. 이상하게 의자 끝에 쭈그리고 앉아서 연방 경련이라도 일으킬 듯 하더군. 공연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쓸데없이 화를 내는가 하면 갑자기 어찌된 영문인지 달콤한 얼음사탕 같은 얼굴이 되기도 하고 더욱이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지 않았나. 두냐가 식사에 초대했을 때는 특히 더했어. 그렇지 않아. 거짓말 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그럼 자네는 왜 초등학생처럼 우물쭈물하나? 저것 봐. 또 빨개지는군. 이런 돼지 새끼 같으니라고.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지? 가만히 있자. 오늘 이걸 폭로해서 어머니를 웃겨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봐,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글쎄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하면 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젠장. 라주미히는 덜컥 겁이 났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도대체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짓거리겠다는 건가? 이 돼지 새끼 같은 놈. 야, 봄날의 장미꽃이로구나. 자네가 볼 수 없는 게 유감이야. 6척이 넘는 로미오. 한데 자네 오늘 몸 단장에 꽤 신경을 썼군. 이 자식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웃으면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런 짓을 하면 때려눕히고 말 테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라주미히는 애원하듯 속삭였다.